제4장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 자기 구제를 위한 법칙 1.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 하더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 자연 치유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가볍게 칼에 베인 상처나 넘어져서 생긴 철가상은 치료하지 않았어도 어느새 나았다는 경험은 누구든 해보았을 것이다. 상처가 깊을 경우에는 소독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여두면 깨끗이 낫는다. 옛부터 사람들은 상처에 여러 가지 약초를 붙이거나 연고를 발랐다. 알로에 즙이나 꿀 등은 아주 효과가 좋다. 심지어 동물의 대변을 바르거나 생고기를 붙이기도 했다. 그래도 상처는 나았을 것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방법으로 상처가 빨리 낫게 할 수는 없다. 현대에 와서도 상처가 빨리 아무는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여기저기를 자르는 수술들이 횡행하고 있다. 물론 신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힘에 의해 상처는 저절로 아물게 된다. 인체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뼈가 부러져도 단순한 골절일 경우는 2달 정도면 저절로 붓는다.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씻겨내주고 더우면 저절로 땀이 나와 피부의 온도를 낮춰준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힘,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다. 자연 치유력은 자율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라는 3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성립된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연 치유력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지켜주는지 건강한 상태에서는 좀처럼 알지 못한다. 또한 현대인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보다 빠른 효과를 누리고 약의 힘을 빌리려 한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것은 일상적이다. 대단하지 않은 병에도 무조건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현상에 대해 눈여겨볼 만한 주장이 있다. 현대의학이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전체의 20% 정도이다. 나머지 80%는 그냥 낫거나 낫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에 낫는다고 한다. 이 80% 중에는 약이 보완적인 역할을 했거나 자연 치유력이 작용했거나 자신의 신념으로 회복되는 등의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될 것이다. 병은 반드시 낫는다고 믿으면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 이는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력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삶의 보람이나 희망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희망이 없는 삶,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힘이 떨어진다. 자연 치유력은 누구나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능력을 높여주고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안이하게 약을 먹는 것은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사에 의욕적인 생활을 하면 마음도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기 구제를 위한 법칙 2. 희망을 갖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해진다. 마음의 면역력이 생기면 스트레스에 강하다. 면역력은 신체에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있다. 어머니에게 늘 질책을 받는 아이는 잔소리 정도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도 면역력이라고 하면 면역력이다. 인내를 알고 고생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인내심도 강하다. 반대로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어려움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마음의 면역력이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발휘되지 않는다. 버릇없이 자란 사람이나 금이야 오기야 하여 길러진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한다. 부모가 공인회계사이고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의 뒤를 잇도록 교육받아온 청년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공인회계사는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젊은이는 첫 번째 시험에서 낙방한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에 부담이 되어 결국은 위궤양에 걸리고 말았다. 부모의 기대가 자신의 희망인 것으로 착각하고 인생의 경험을 쌓지 않고 작은 목표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가진 인생의 가능성은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게 하려는 것은 자녀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것.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귈 것.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질 것. 그러나 이 청년의 희망은 부모의 희망이었을 뿐이다. 살아가는 데에는 희망은 물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욕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도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역시 인생의 보배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은 부모에게 착한 자식이 되려는 생각이 지나쳤다. 애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생각 자체가 자신감을 기르지 못한 것이다.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아이는 정신적으로도 나약하다. 마음의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의욕이 되는 좋은 긴장감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항상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활동 중에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1년 후 사망률은 키우지 않은 사람의 5분의 1이 안 되었다. 애완동물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기르는 동물 때문에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애완동물을 돌보면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겨나기도 한다. 동물 사육은 혈압을 낮춘다는 보도도 있다. 즉,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주인의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수조 안에 있는 열대어 등을 보고 있을 때에도 혈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마음의 면역력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하다. 자기 구제의 법칙 3. 자신의 희망을 소리내어 말해보라. 그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암에 걸린 사람조차 진심으로 염원하면 쾌유될 수 있다. 마치 수상한 종교단체의 설득 문구처럼 들리는 이 말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 저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물론 염원에서 누구나 병이 낫는다면 약이나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로도 자주 일어난다. 소설보다 더 기이한 일들도 일어났다. 몇 년 동안을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목사의 말 한마디에 걷게 된 경우도 있었고, 중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특이한 체질이었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지닌 강렬한 작용과 해명되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면역력은 어떤 상황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떨어진다. 반대로 꼭 나을 거야 라는 의욕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증세가 호전된다. 신앙심은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식품회사의 회장이자 의학 박사인 누구 씨는 어렸을 때부터 22년 동안 천식을 앓았다. 그러던 그가 완쾌된 계기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인생을 승리로 이끈다. 라는 사고방식을 깨달은 후부터였다. 구체적으로는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반드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상상을 매일 했다고 한다. 그러자 3주 후에 천식 자각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증세를 호전시킨 것이다. 물론 천식에 걸린 사람이 누구나 주문을 걸듯이 낫는다고 되뇌이거나 치유되는 상상을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병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병에 강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즐겁고 평온하게 인생을 살기 위한 기본이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온갖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에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 구제를 위한 법칙 4.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환자보다 낫는다는 확신을 가진 환자가 회복할 확률이 훨씬 좋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원기를 불어넣는다. 감기가 유행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일을 끝낼 때까지 절대로 들어 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기 시작하면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는 면역계도 열심히 활동한다. 마더 테레사의 영화를 이용해서 면역 기능의 증감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 테레사는 인도에서 가난한 병자들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녀이다. 이런 테레사 여사의 업적을 찍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1시간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강한 의지로 헌신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 즉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나 고독감을 느낄 때 면역 기능은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회복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에 증상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무력감에 빠져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치료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이 약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 긍정적인 사고와 병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증된 자료도 있다. 암 환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만 받게 한다. B그룹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 이외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지원단체나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게 한다. 두 그룹의 생존 기간을 조사한 결과 B그룹의 암 환자가 평균적으로 오래 살았다. B그룹처럼 병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투병 생활이 A그룹의 고독한 투병 생활보다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 체계의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의 면역력이 더 높다 하더라도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어서는 곤란하다. 올바른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서 타고난 자연 치유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자기 구제를 위한 법칙 5. 미병이란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생활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심신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서양 의학이 부분 의학이라면
동양의학은 전체 의학이다. 서양의학은 고혈압에는 고혈압 치료, 당뇨병에는 당뇨에 맞는 치료를 하듯이 각각의 질병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 한편 동양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질병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치료를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인 사람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연 속에서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듯 인체 안에서는 기가 흐른다고 생각했다. 기는 마음과 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물 흘러가듯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며 기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감정의 불균형이나 음식 섭취의 불균형, 복잡한 성생활 등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부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면 오장육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화를 내면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병의 원인이 된다. 고민이 많으면 비장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 슬프면 폐를 해치게 된다.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한방의학은 서민을 위한 의학이 아니다. 황제나 일부 귀족들을 위해서 발달된 의학이다. 중국의 황제들은 광대한 토지를 뺏고 뺏기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독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느긋하게 병이나 앓고 있다가는 그 사이에 적에게 당하고 만다. 그래서 의사가 할 일은 황제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황제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의사여야 했던 것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중용을 중시하고 생활의 리듬을 정비했다. 요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점이 중국 의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의학에는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다.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컨디션이 나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병원의 검사만으로는 확실한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찰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한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스트레스 학설을 확립한 한스셀 교수는 학창 시절부터 이 뭔지 알 수 없는 것에 주목하여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의 초기 증상임을 해명했다. 자기 구제를 위한 법칙 6. 야채를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고기 때문에 죽는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야채를 사랑하라. 현대인의 생활용품 중에는 항균 칫솔이라든가 항균 속옷 등 항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청결한 생활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전에 세탁을 하거나
일광 소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다. 고온 다습한 일본의 기후 때문에 셀러리맨들이 하루 종일 구두를 벗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무좀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것에는 특별히 과민해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음식을 2, 3일간 방치해 두면 썩어버린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주의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능력으로 대부분 세균을 이겨낼 수 있다. 오랜 역사 동안에 길러진 면역력은 모든 세균을 살균하거나 소독해야 할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하다 보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현지 사람들은 먹어도 아무 탈 없이 멀쩡한데 여행자는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위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지쳐있는 데다 자국에는 없는 종류의 세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식사량을 줄이고 몸과 위를 쉬게 하면 저절로 회복된다. 배탈이 나더라도 현지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뱃속에 살고 있는 세균도 익숙해져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채이다. 최근 연구에서 양배추와 가지, 무 등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야채와 바나나, 수박, 해조류 등이 면역력의 주역인 백혈구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5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야채를 먹지 않는 사람의 총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먹는 사람의 사망률은 0.6이라는 수치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TNF라는 종양괴사인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양배추와 가지 등은 이 TNF의 생산 효과가 높다고 발표되었다. 생각해보면 예로부터 야채가 몸에 좋다는 학설이 많았지만 그 효능은 재차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저칼로리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로부터 소식은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역시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었다. 물론 사과 한 가지만 먹는 사과 다이어트라든가 식사를 거르게 되어 영양 결핍이 생기는 다이어트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다이어트는 총 칼로리의 양과 지방분의 섭취를 줄이면서 무리 없이 천천히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잡지 등에서 많이 봐서 알듯이 요즘 다이어트에는 유행이 있어 항상 새로운 방법의 다이어트가 쏟아져 나온다.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계속 이용되고 있을 텐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해괴한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1. 야채를 많이 섭취한다. 2. 소식한다. 3. 총 칼로리를 줄인다. 4. 지방 섭취를 줄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날렵한 신체는 건강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강한 면역력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